이슈토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은 세계 각국에서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탄소 중립은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기후환경 분야 정책을 살펴보고 미래에 미칠 영향과 해결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원전 정책이잖아요. 현 정부와는 달리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최강의 원전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 관련 공약 내용과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윤 당선인은 이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라고 핵심적으로 에너지 그리고 기후 관련된 공약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을 하고 그리고 SMR과 같은 그런 소형 모듈 원전도 적극 추진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원자력 안전 이용을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 후 해결료 재활용을 위한 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서 꾸준하게 이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특히 원전 수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원전 수출을 10기 달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이라고 하는 이런 차세대 원전을 적극 개발을 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우선 이제 이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이 탈원전에서 또 원전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게 되면은 상당히 관련된 연구라든지 관련 종사자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탈원전 기조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뭐 SMR이라든지 원전 수출을 좀 강하게 추진하실 것으로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노후 원전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 1호기는 연구 정지가 되어서 지금 이제 폐로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2023년부터 2호기 그리고 3호기, 4호기가 순차적으로 설계 수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바로 운영 허가가 만료가 되어서 폐로되고 연구 정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운전을 하실 의향을 비치셨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밀하게 원전이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도심지에 또 원전이 있는 곳은 상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용 후 해결료까지 있는 지금 이제 굉장히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에 부산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을 계속 이제 운전할 이런 이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또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서도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런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우리 윤 당선자께서는 그러한 공론화 과정이나 절차 없이 그냥 추진을 하시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경주, 뭐 영광 이런 이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지역사회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원전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나라가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 해결 과제입니다. 원전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기물 보관 시설이 현재 포화 상태인 만큼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해결한 처분장 마련에 성공한 예도 없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사용 후 해결료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24기 중에서 매년 약 750톤, 약 50만 다발이 2018년 현재 이렇게 발생되고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런 저장 시설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도 별도 저장 시설로 옮긴다 하면은 또 이러한 이제 사용 해결료의 부지 선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래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두고 이제 지연 해체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면서 해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의 이제 내용에는 관리위원회를 둔다라든지 그리고 사용 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는 부지, 처분장이죠. 부지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로나 절차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의 부지 내에 저장 시설을 이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32조가 쟁점의 핵심인데요. 사실 지금도 물론 한수원은 임시적으로 이제 부지 내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명문화하고 이를 이제 명시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부산 시민 이제 환경 단체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32조 6항을 보면은 그 저장 용량의 발전소의 설계 수명 기간을 발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 저장 시설과 관련해서도 그 기간을 명시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구 처분장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를 이제 진흥위원회가 아니라 한수원이 아니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을 주력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원전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탄소 중립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가 않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원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원자력을 기저 발전으로 가게 되면은 재생에너지는 보조 발전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매우 더디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6.9% 정도가 평균인데 부산은 거기에도 못 미치는 4%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주로 이제 펠렛이라든가 소각 열을 이용한 그러한 이제 재생이기 때문에 실제 재생에너지보다는 신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가 또 속도 조절론에 이제 해당이 되면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비리 조사라든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안 그래도 좀 이제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은 상황이고 이게 정책 결정자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치밀하게 예산과 인력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상당히 좀 뒤처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윤 당선인은 이전에 이제 야당이 그냥 문제제기만 하던 그러한 위치가 아니죠. 당선인으로서 책임 있는 집권당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공약을 가지고 조화롭게 진행을 하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요금을 제대로 기후위기 기금을 마련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친대기업 정책이라든가 규제 완화 이러한 기조 속에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90년대 중반에 독일에 갔을 때도 독일은 정말 해가 많지 않은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많은 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재생에너지 40% 이상을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다음으로 풍향이라든지 풍력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 저희가 토론회를 가거나 하면 부산시가 10년째 이런 이제 융복합 사업, R&D 사업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증 조사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풍향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미 연구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도 이러한 정말 전국 평균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때문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저전원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ESS와 같은 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훌륭한 그러한 발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지역별 공약을 살펴보면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과 관련한 공약들을 곳곳에서 언급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탄소 중립, 그린 환경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 저탄소 그린 탄소 네. 중립 친환경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 당선자와 그리고 우리 박형준 시장님도 똑같은 이제 기조를 가지고 계세요. 예. 이렇게 저탄소 그린 탄소 중립형 전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방향은 상당히 좋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박형준 시장님이 1년 동안 이행하신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을 25개 소만에 그친다라든지 에너지 달인 마을도 한 20억 원 정도만 투여된다라든지 기존에 하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오히려 침체되거나 후퇴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윤 당선인 같은 경우도 CCUS와 같은 그런 탄소 포집과 관련된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CCU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실용화가 되지 않은 아직은 좀 장밋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기술로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수소 산업이라든지 수소 항만 이러한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재활용하는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박형준 시장님께서 1년 동안 해오신 것 보면은 사실은 방향은 그렇게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토건 사업으로 많이 이어져서 예. 예를 들어서 세계 최초 해양 신도시 건설한다라든지 혹은 교량이라든가 터널 건설 이런 부분들로 오히려 예산이 많이 투여된 것을 우리 윤 당선인은 되풀이하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가 NDC 40%를 공약한 것을 어쨌든 예. 윤 당선인도 그대로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공약집을 봤듯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 NDC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행 체계를 잘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40%를 줄이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탄소세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도 탄소세를 정확하게 도입을 하고 그러한 유럽의 그러한 이제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후 기금을 지금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도 이게 2030년 40% 감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해서 하늘을 맑고 푸르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연기관차를 이제 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약과 함께 좀 추진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지라든지 석탄 발전 총량제 도입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제자연화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예. 환경단체로서는 이제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지금 금강, 영산강은 보를 개방을 하면서 제자연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특히 낙동강은 8개 보 그리고 낙동강 하구뚝까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조사평가단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점차 개방을 하기 위해서 취향수 시설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다시 되돌린다면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농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녹조, 마이크로 시스템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낙동강 하류에 있는 농산물 중에서 특히 쌀을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먹는 국민이 먹는 쌀, 무, 배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급식으로 먹는 식단도 위험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함께 낙동강 제자연화 보를 개방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점이라는 것을 당선인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인수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는 인선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이러한 공백이 향후 기후환경 분야 정책 수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인수위 위원들 면면들을 볼 때도 그렇고 낙동강 제자연화를 가로막고 계셨던 의원님도 위원으로 가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그냥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인수위와 관련된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부 직원도 한 명만 파견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인수위원들하고도 이제 채널을 가동을 하면서 정책들을 제안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저희 환경부에도 요청을 해서 국장급 이상이 좀 파견이 되도록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는 이런 이제 환경단체들과 불필요한 이런 전면전을 할 필요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시민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기후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인수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재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환경단체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윤석열 당선인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환경단체 평가와 또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NDC 40을 그대로 기조를 가지고 가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해 나가실 것으로 후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 믹스의 문제인데요. 원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포함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에너지 믹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원전은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으로 전환을 해 나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시장 중심, 기술 중심 접근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았는 것을 사실 되풀이지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업과 교통 부문에서도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도록 당선인께서 좀 많은 지원과 정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약 이행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과 관련한 문제는 삶의 질에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남은 과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기후환경 정책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